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 예고도 한번 해드렸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회사 두 회사를 전격 비교하는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애플의 비교입니다. 그러면 애플 실적부터 한번 정리하고 시작을 하죠? 네, 애플은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3분기냐 그럴 텐데 회계연도 3분기. 네, 회계연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으로 보면 애플은 이제 9월에 결산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있죠. 예. 그거 잘 거의 아는 분이 대부분 0.1% 모였을 텐데 1월 결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12월 1월까지 다 사업하고 발표하는 게 많아서 다 다르고요. 여하튼 애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이 되겠는데요. 3분기는 전통적으로 가장 안 좋은 시기입니다. 그 애플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신제품이 보통 9월, 10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직전이기 때문에 뭐 많이 살려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실적이 주로 좀 저조한 거 아닌데 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아마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제가 가운데 표시해 놓은 거가 3분기 실적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완전 깜짝 실적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상당히 기대감을 넘는 실적을 발표한 것이 되겠고요. 예. 이 높낮이가 분기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가지만 이번 이 3분기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보면 저조한 시기였고 작년 3분기, 재작 3분기에도 좋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치 대비 매출이나 이익이 모두 상대적으로 좋게 나온 건 사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예. 어제도 다 상당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핵심 키워드를 한 4가지 정도, 5가지로 정리해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객단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네. 예상치가 $700 정도 안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724가 됐고요.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는데 서비스 매출입니다. 이것이 네. 이제 삼성전자 가장 부러운 부분인데요. 삼성은 핸드폰 산 다음에 삼성에 돈 더 주는 건 아마 오래돼 갖고 배터리 교체하고 고장 났을 때 네. 할 때 돈 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애플은 쓰시는 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앱을 사고 거기서 결제하고 노래 듣고 영화 보고 많은 것들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매출이 바로 서비스 매출인데요. 네. 물론 애플페이도 있고요. 예상치가 $92억 달러인데 $95억 달러, 무려 31%나 급증했고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애플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구글의 애플의 클라우드라든가 뮤직 서비스가 50%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 세계 3억 명이 어찌됐건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예. 중국이나 홍콩도 대만 포함해서 $95억 달러 매출이 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19%. 그리고 더욱더 긍정적인 것은 예상치를 훨씬 넘는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이 예. 긍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삼성도 있긴 있어요. 이런 서비스 매출이요. 네. 똑같이 삼성 페이도 있고 삼성 뮤직도 있고 뭐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도 다 있긴 한데 네. 애플의 서비스 매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있죠. 삼성페이도 있는데 삼성페이 쓰는 분은 돈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삼성 제가 한번 건물에 갔거든요. 네. 거기 직원들이 다 쓰더라고요. 삼성페이. 네. 옆에도 있잖아요. 저도 쓰긴 씁니다. 그러니까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실제로 보면. 근데 애플은 전체 미국에서 지금 결제 시장에서 한 5%까지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앱스토어, 애플 케어, 애플 페이, 아이튠즈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해서 50%는 늘어났고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느냐인데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이 다 여러분들이 서비스 매출을 내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림, 연간이 되겠고요. 이걸 좀 더 명확해 보이기 위해서 최근 4분기, 그러니까 이거는 연간인데 최근 4분기를 계속 직전가로 더한 건데 이것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매출의 가장 무서운 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없다 예. 이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 서비스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네. 결론을 냈던데 실제적으로 이제 애플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 월가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월가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일단은 보셔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28명의 월가 의견이 나오겠는데요. 16명이 매수 의견, 12명이 보유 의견을 현재까지 갖고 있고요. 예. 어저께 하루 만에 최소한 3군데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목표 주가도 $203였는데 이게 오늘 하루 만에 좀 올라가면서요. 네. 207.96달러까지 업데이트 됐다고 제가 지금 바로 보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증권사는 리덤 증권사가 $210에서 $220로 상향했고요. 캐너코드 제니어티가 $200에서 $208에서 $220 그리고 알비스 캐피탈이 $203에서 $225로 올라갔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나 해외 증권사는 안 좋다는 얘기하는 데도 많습니다. 네. 다만 매도까지는 아니지만 도이치방크는
보유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현재 가격대에서 홀드 의견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걸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의 상향이냐 하향을 같이 나온 거를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애플은 완만하게나마 꾸준하게 지금 주가가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예. 네, 그런 거 나중에 또 확인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애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네. 지금보다 그러니까 최소한 10%의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지금 시각에서도 네. 월가가 보고 있는 건데요. 네네. 그럼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 삼성도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놀라운 실적이죠. 놀라운 네. 실적인데 약간은 뭔가 좀 아쉽다라는 정도의 일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7분기만 해요. 전분기 대비 이익이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결국 이거죠. 반도체가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에 네. 갤럭시 S 시리즈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 S3 이후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LG도 마찬가지지만 디스플레이 부분에 부진한 건데 이것이 보면 분별 실적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매출과 영업이익인데요. 반도체가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 모바일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썩 좋지 않은데 이거를 분기별로 한 그래프도 또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분기 만에 꺾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 1분기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25조 8천에 25조 4천 조금씩 지금 매출 같은 거가 좀 줄어드는 거 조금 이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15조 6,400에서 14조 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좀 아쉬웠다라는 정도, 매출이익 조금 아쉬웠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얘기하면 당연히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 자체가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대결이니까요. 네. 스마트폰 시장의 현재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스마트폰 시장은 한마디로 대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세계 1위는 맞습니다. 네. 세계 1위는 맞는데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작년 동기 대비 20.8에서 20.7%로 좀 줄어들었고요. 예. 애플은 오히려 13.7에서 14.1%로 올라갔는데요. 문제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화웨이가 지금 2위까지 출소하는 것을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4분기 기준으로요. 4분기 기준으로 캐너코드 제뉴이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매출이 아닌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익 100이란 것이 메이커들이 벌었다 그러면 87은 혼자 다 벌었어요. 그게 애플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벌었겠으나 애플이 워낙 독보적으로 벌고 중저가 라인에 있는 쪽은 물량은 나왔지만 아직 이익을 버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의 절대적인 이익은 누가 벌었냐? 애플이 혼자 독식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집중해서 보죠. 네. 반도체야 이번에도 잘 나오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긍정적인 것은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했고요.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고요. 네. 일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수익성 이런 데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쪽으로 회사 측에서 양사 모두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또 주가 올라가거나 예. 오히려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 쪽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보면 3분기 실적 전망은 다시 사상 최대에 대한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요. BNK 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정도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라든가 수익 전망치를 소폭 하향시켰고요. 예. 7월 23일 날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충격적인 목표 주가 하향이 나오면서 11만 원대, 8만 원대에서 6만 원대로 확 내렸잖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래서 메리츠 종금증권이 그때도 목표 주가 내렸는데 지금 7월 그 메리츠 증권이요. 3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가 조금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래프를 또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 모든 IB들이 있는데요. 늘 말씀드려 다 그런 볼 필요 없고요. 중간선이 조금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가는 모습. 그렇죠. 네. 그리고 초록색은 목표 주가나 이런 걸 상향시킨 거, 빨간색 하향시킨 건데요. 지금 상향시킨 초록색 그래프보다 바보다 빨간색이 좀 빨간색.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수가 분명히 맞는데 약간 최근의 의견은 약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주시겠어요? 결론은 똑같지만 삼성전자, 애플 모두 매수, 장기 매수 분명히 드리겠고요. 특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신다는 분 그리고 뭔가 코스피 전체 비교하신 분에서 삼성전자 없이 매매하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좀 최근에 재미없더라도 삼성전자 매수면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다만 약간은 애플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더 매력적이라는 정도 코멘트 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